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요즘,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시장부터 점검해 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달여 만에 장중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지수도 역시 외국인이 끌어올렸는데요. 무엇보다 어제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IT주가 약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27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초강세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최고가를 경신한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이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보험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전기, 운수장비, 제조업 등도 함께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 은행, 기계 등은 하락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강세를 보인 종목으로는 오락문화, 운송장비 부품, 반도체, 금속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IT주의 성장세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제 우라노스 전문가님도 굉장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떤 업종들을 좀 조심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당장 지금 준비해야 될 업종들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좀 이제 무리해서 한다기보다 어제 오늘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나가서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매매를 좀 무리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어떤 업종을 들어가야 될지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시기로 잡아야 한다. 이제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근질거린다고 여기서 이제 무턱대고 바로 이제 불이 나게 종목을 찍다 보면 준비되지 않은 전략으로 종목을 들어가게 되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연휴 이후에 새롭게 어떤 식으로 장이 흘러가게 되는지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잡을 종목 못 잡는 그렇게 힘든 장 아닙니다. 충분히 일주일 있다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급박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 강의 통해서 청사진을 저와 함께 그려나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침착하게 대응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면서 수익을 준비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장 속에서 어떤 급등주가 포착되는지 검색기를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면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종목이 포착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 LG 이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3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도 오늘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또 역시나 이렇게 급등주로도 포착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슈로 이렇게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일단 LG 관련해서도 이제 실적 기대치가 좀 하회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LG 기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대치가 많았는데 이제 TV라든지 이런 반도체 시장 그리고 이제 TV에 들어가는 OLED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남아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LG이노텍은 제가 신들의 전쟁 출연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듀얼 카메라 휴대폰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 있고 휴대폰 관련 종목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시세를 받는 거는 꾸준히 계속해서 봤습니다. 단기간에 좀 이제 눌러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해나가신다고 했을 때 이 LG이노텍이 계속해서 휴대폰에 한번 부품 납품하던 거를 도중에 중단하지 않는 이상에는 새롭게 노트 8이 나온 이후에도 삼성에서 신규 스마트폰으로 이제 갤럭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또 이제 가을 되면 또 노트 출시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받을 수가 있다. 스마트폰 이 매출량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꺾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남아있고 LG이노텍이라는 이 반도체 지금 이 실적 시즌이 가는 이 시기에 IT 반도체를 놓치고 간다는 거는
정말 이 말이 안 된다. 꼭 참고하시고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뭐 기법을 적용하는 종목으로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량주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LG이노텍은 눌러준 이후에 반등을 주는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지금 121선을 딛고 다시 한번 21선과 61선이 크로스되는 지점을 캔들이 뚫고 올라가는구나. 지금 충분히 지지를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석 연휴 이전에 있었던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올라가주는 움직임, 충분히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충분히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이노텍 역시 추석 연휴 이후로 원래 이렇게까지 빠져서는 안 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다. 꼭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주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치매 치료제 개발 업체죠. 시트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정책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과연 추석 연휴 전에 굉장히 상처받은 계좌들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제가 분명히 이제 긴급 계좌 SOS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섹터를 잡아드리고 뭐 세 가지 종목을 잡아드린다든지 제가 뭐 추석 특집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바로 추석 연휴 이전에 했던 시크릿노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딱 두 종목이었는데 치매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이었냐면 바로 시트리하고 모나리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들고 온 이후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은 시트리 오늘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는 오늘 상한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예측을 했는데 상한가까지는 가지 않았고 20%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치매 관련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이 되었고 관련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 뭐 TV 방송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뭐 모르고 있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걸 어느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셨을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종목을 뽑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투자인데 제가 정확하게 추석 연휴 이전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추석 연휴 끝나고 시트리가 몇 거래일 되지도 않았는데 이 거래일 만에 바로 상승세 이어주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줬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트리뿐만이 아닙니다. 뭐 시트리는 지금 보시고 나서 그때 내가 들었는데 들어갈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리는 현재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이 되는 종목이고 이평선 돌파 매매법을 어떻게 해서 공략해서 수익을 내야 하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실히 제 온라인 무료 강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평선 돌파 매매법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 매매법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안 보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뭐 들어가셔가지고 녹화 방송을 찾아보시든지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이평선 돌파 매매법을 통해서 시트리라는 이 종목을 상한가 부분까지 달성을 했고 이 이후에 이평선 돌파 매매법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 시트리라는 종목 말고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에서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트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되는 종목이고 훨씬 더 손절가를 잡고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평선 돌파 매매법 숙지하셔가지고 매매하시기에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뿐만이 아니라
시트리까지 이평선 돌파 매매법으로 묶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 말씀드렸던 모나리자 종목 지금 뭐 큰 폭으로 상승은 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크릿 노트만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종목을 얻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뭐 제가 언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이평선 돌파 매매법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충분히 제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시트리만 봐도 그렇고 이전에 뭐 브리지텍이라든지 뭐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고 이 포스코엠텍과 시트리를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평선 돌파 매매법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전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시트리 연휴가 끝난 뒤 2거래일 만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는데 앞으로도 수익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엠텍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BH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떤 이슈가 부합돼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제 이 LG이노텍과 BH를 동시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어디서 이게 좀 있었던 일 같은데 하면서 데자뷰가 일어나가지고 언제 그랬나 했더니 제가 신들의 전쟁에서 시즌 1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BH와 LG이노텍을 같은 날 하루에 2종목씩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왔었는데 수익률 배틀에서 이날 같은 날 BH와 LG이노텍을 들고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떻게 좀 우연치 않게 다시 한번 흐르고 흘러서 유행이 돌고 돈다고 또다시 LG이노텍과 BH가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왔는데 그 당시에 뭐 BH와 LG이노텍 수익률이야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긍정적인 종목으로 기억에 남아 있으실 겁니다. 이 BH라는 종목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BH라는 종목이 워낙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 아니면 좀 눌러주는 구간에만 충분히 공략을 하시면은 큰 수익이 가능하다. 오늘도 뭐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BH는 뭐 짧게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식으로 IT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그 전에 살짝 이제 그 전에 공략을 해가지고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져가서 중기적 측면이 좀 더 적당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가져간다면은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전고점이 뭐 25,400원 여기 라인대 충분히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눈여겨 보시면서 전고점 한번 뚫어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총 3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린 노트 진행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연휴 동안 상당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이를 갈고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방송을 놓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고 제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이어서 내년까지 어떻게 종목들을 보고 업종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청사진을 그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놓치시면은 나중에 이 방송을 다시 보셨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다. 오늘 제가 낱낱이 그 분석을 해드릴 거고 오늘 주제는 어닝 시즌이 아무래도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상승 업종을 캐치하자. 어닝 시즌에 따라서 실적주를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들까지 정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두 눈 똑바로 뜨시고 다른 때랑은 다르게 뭐 노트랑 펜도 준비해 놓으시는 준비를 지금 잠깐 이제 뭐 시간이 좀 있을 텐데 그때 노트랑 펜이라도 좀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진을 그려준다고 하시고요. 또 어닝 시즌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이 시즌에 맞춘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펜하고 노트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뭐 녹화 방송을 보시더라도 뭐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이러시면은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면서라도 필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 뭐 앵무새 마냥 계속 미주알 고주알 반복하는 얘기 안 할 거고 남들 안 하는 얘기 할 거고 그리고 뭐 투자자분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만큼은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그 내용들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거듭한 끝에 투자자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 준비를 했고, 어떻게 보면 좀, 농도 높은 고사양의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어지는데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공략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뿐만이 아니라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어떤 종목들을 가져갈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략해야 될 만한 업종과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업종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어영부영 연말을 또 끝내다가는 항상 후회했듯이 올해도 그렇게 흘러가고 내년도 별 뜻깊은 수확 없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가 내년에 상승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단타장인과 함께 미리 선점하는 매매, 선취매도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공략법 파헤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적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뭐 IT 관련 종목들 주목해야 된다는 소리 뭐 여기저기서 다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어제 방송에서도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투자자가 1년 365일 동안 IT 반도체를 무시하고 주식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어닝 시즌이라 IT 반도체, 어닝 시즌이라 뭐 실적주 아닙니다. 1년 365일 보고 계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를 주식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체크 안 하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체크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이런 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이 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어닝 시즌이 아니어도 IT 종목은 어닝 시즌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강조를 받을 뿐이지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 업종입니다. IT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IT 반도체는 물론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IT 반도체 업종들은 좀 중기적이나 장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 더 좋은데 지금 타이밍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차익을 어느 정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고 그 이후에 불이 나게 이제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급등하기 전에 차라리 이럴 때 IT 반도체를 미리미리 공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냐면은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위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위치를 시켰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역시나 반도체 뭐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들 아래로 뭐 삼성전기, 삼성 SDI,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G노텍 그리고 밑에 보시면 BH도 있습니다. 뭐 자화전자, 인터플렉스, 뭐 인터플렉스야 그때 그 스마트폰 관련 종목 말씀드릴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 BH, LG노텍, 뭐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한번 상승세 타면 더 올라갈 겁니다. IT 관련 종목들은 실적주로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 뽑아놓은 이 종목들 특히 여기 반으로 딱 잘랐을 때 BH부터 그 위로 있는 종목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여기까지 위에서 삼성전자부터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는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투자에 이 정도도 참고를 안 하시면 안 되고 BH까지는 그 삼성전자부터 BH까지는 종목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고 공략하실 때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다. 실적주로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다. 내년 초에 봄에 나올 갤럭시 관련 부품주들,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로 이제 묶어서도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IT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IT 반도체 업종 실적주 시즌에 어닝 시즌에 주목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소리고 주식 좀만 했으면 다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내용 말씀드릴 거고 좀 더 농도 짙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눈여겨보셔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에너지화학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에너지화학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국제유가 관련해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당연히 보셔야겠죠. 이 국제유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조선까지 조선업종까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상승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이 이 조선업종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조선업종들은 조선업종 이러다가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닌가 한진해운 관련해가지고 한진해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왈가왈부하면서 오르락내리락 그 입에서 계속 왔다 갔다 화제가 됐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선업종, 제가 화장품 업종 말씀드릴 때 시청자분들 불안하셨을 겁니다. 한국콜마 이거 화장품 종목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네. 이거 올라가려나 이게 진짜? 올라갔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관련 종목 올라갔습니다. 한국콜마 올라갔고요. 그리고 설 연휴는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는 어떤 업종을 잡아야 되는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한번 9월 29일에 올라가지고 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야, 추석 연휴 끝나고도 이어서 한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또 시세를 주지 않을까? 물론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왜 추석 연휴 전에 이 긴 열흘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장이 열리기 전에 장이 열리지 않는 이 긴 그 휴장 기간 전에 왜 종목들을 다 매도하고 미리미리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보유를 하냐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가 전환되는 그 전환점으로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다가도 지금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 9월 29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다 IT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왜냐? 지금은 시간이 변했고 날짜가 변했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장이 열렸으면은 화장품 관련 종목이 조금 더 시세를 주고 주목을 받다가 IT 반도체로 넘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딱 이제 연휴가 끝나고 장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벌써 어닝 시즌이네.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을 쳐다볼 때가 아니네. 지금 제껴두고 빨리 IT 반도체 봐야겠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IT 반도체가 이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는 예견된 거였습니다. 그럼 IT 반도체 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국제유가 관련해가지고 이 정유화학 관련한 업종들 그리고 석유화학, 이 에너지화학 관련 업종들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선까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기사에서 국제유가, 사우디에서 원유 수출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곡소리가 나는 데가 어디냐? 당연히 석유 나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기름이 펑펑 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브라질,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 뭐 미국이야 워낙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눈 하나 깜빡 안 하지만 러시아나 브라질,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말 그대로 기름 팔아가지고 대부분의 수입을 나라 재산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서 지금 유가가 바닥을 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유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가가 싸지면은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가 이게 계속해서 저유가 기조로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인데 대부분 유가는 달러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달러가 1달러, 2달러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올라갔다. 그러면 예전에 1달러로 뭐 10만큼의 원유를 사들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만 내도 훨씬 더 많은 원유들을 수입해 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유가가 실제적으로 유가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달러가 올라가니까 사는 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저유가 기조가 거의 3년 동안 계속되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원유 수출국들인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지금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목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하고 브라질, 중남미, 여기 지금 중동 국가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지금 뭐 IT 반도체에 다 눈 쏠려 있을 때 우리는 미리 여기에다가 주목을 하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들 다 가는 종목은 이미 남들 다 아는 정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알짜 정보가 아닙니다. 너도 나도 IT 반도체 간다고 하면 당연히 거품 끼고 여기 버블이 형성되면은 또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또 곡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리부터 앞으로 상승할 만한 업종들을 뭘 잡아야 되냐? 선취매할 만한 그런 업종들이 뭐냐? 바로 이 중동 국가에 관련된 업종들. 이런 거에다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저유가 기조가 지속됐기 때문에 원유 수출국들의 재정이 악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국가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이 CDS 프리미엄 지수라고 합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현재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주면서 그리고 더더욱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2017년도부터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 원유 생산 국가들이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종목을 공략하는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에너지화학 관련이 지금 섹터가 상당히 최근에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S-오일이라든지 뭐 많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관련 산업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측면으로 예측해서 수익을 볼 만한 거다. 뭐 지금 그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화학 분야, 뭐 정유, 뭐 석유화학 이런 분야들이 올라갈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이 정유, 석유화학,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 게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요거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급적이면은 좀 피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 뭐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에너지 화학 말씀드렸듯이 뭐 SK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다음 화면 보시면 나오는 뭐 S-오일까지 말 그대로 진짜 뭐 기름 팔아먹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만한 자리를 주고 있다. 단기적인 공략이 가능할 만한 업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국제유가라는 것이 항상 요동을 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한치 앞을 모르는데 단기적으로 뭐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원유 생산국들이 다 같이 이제 뭐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좀 이제 원유 생산량을 좀 줄이자. 이 경제를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요 공급 법칙에서 공급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줄이자, 좀 이제 생산을 줄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원유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가지 않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이 그 유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이 원유들을 달러로 이제 구입을 하는데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한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유가는 그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을지 몰라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생산량 줄이자. 지금 많이 생산해봤자 어차피 남아돌고 보관 비용만 엄청나고 뭐 기름 보관하는데도 보관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생산량 줄이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이 중동 국가들, 이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이 국부 펀드가 어디로 지금 그 포커싱이 맞춰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국부 펀드가 어디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원유 생산국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산업을 보시면은 아시겠고 지금 원유 생산국들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원유만으로는 이 나라 살림을 이어가기에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을 이어온 만큼 경제 성장을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원유 생산 국가들이 더 이상 원유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뭐 원유 생산을 조금 줄여가지고 원유 가격을 올린다, 뭐 국제유가를 좀 올린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만한 산업, 계속해서 먹고 살 만한 산업을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중동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원유 생산 국가들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이 중남미 원유 생산국들의 국부펀드가 어디로 몰려 있냐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뿐만이 아니라 조선 관련 종목들. 조선과 하면은 조선 업종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선 지금이야 굉장히 뭐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지만 뭐니 해도 그래도 조선은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현재 조선 기술을 독자적으로 지금 들여와가지고 이 업종을 이 사업을 계속해서 키우려는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현대차가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현대차라는 종목을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러시아랑 브라질이 원유 생산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유 생산 국가들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좀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 회복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러시아와 브라질이 그 이전보다 앞으로 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 러시아와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사업 업종, 과연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바로 현대차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제네시스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의 그랜저 이런 것까지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시면은 러시아에는 제네시스, 브라질에는 또 그랜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다. 현대차는 잘 나가고 있는데 사드를 어느 정도 극복해 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아차에 비해서는 아직은 현대차가 좀 더 잘 나가고 있다.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은 사드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업종들 수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엄청난 타격이 왔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그냥 우죽순 막 곡소리가 나왔었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국제 유가 관련해가지고 브라질과 러시아가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고 여기에 진출해 있는 사업체가 바로 현대차다. 제네시스랑 그랜저 관련해가지고 하반기 신흥시장 고급차 확대를 하겠다. 지금도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대차가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러시아와 브라질이 웃고 여기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라는 기업까지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가면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 국제유가 관련해가지고 러시아와 브라질에 관련해서 또 이제 진출해 있는 사업이나 기업체가 있다면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현대차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이제 끝나고 계속해서 중동 국가들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냐? 바로 조선 사업이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현대차가 최근에 큰 폭으로 다시 재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대차가 더욱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것이라고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중기적인 측면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역시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현대차라는 종목 제가 방금 전에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러시아와 브라질에 진출을 해 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현대중공업까지 조금 눈여겨보시라. 왜냐하면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MOU 체결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재작년이죠. 2015년도에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건데 뒤에 자세히 보시면 날짜가 보이실 거예요. 2015년도 12월 11일 11월 11일 이렇게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조선소 사업에 관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원유 생산 국가들이 조선소를 직접 사업을 육성해가지고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얻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우리가
조선 관련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2030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미래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부펀드들이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이 노다지 땅과 같은 중동 국가들에 진출해 있는 현대중공업, 다음 화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현대중공업이 최근 살짝 반등을 보여주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었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좋은 자리다. 지금 현대중공업을 조금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을 어느 정도 이어간다면은 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현대차가 석유 이 원유 생산 국가인 뭐 브라질과 러시아 이런 데 진출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재작년에 이미 체결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해가지고 건설을 하고 이럴 텐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번 사업을 진출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맞으면 웬만해선 파트너를 바꾸지 않습니다. 요거는 성향이기도 한데 이 지금 중동 국가나 거기 있는 사업체들은 꼭 100%라는 게 아니고 이게 팁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한번 사업을 이제 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뭐 A라는 기업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 나라에 있는 기업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 조선산업 한번 육성하게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선발대로서 여기 사업을 진출을 한 겁니다. 선발대로서 진출을 했는데 먼저 진출한 기업들은 혜택이 상당히 많고 이 중동 국가들은 웬만해서는 사업을 해가지고 좀 이제 사업이 뭐 대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울 정도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파트너를 웬만해선 바꾸지 않는다라는 점 요거 꼭 유의를 하시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먼저 진출을 해 있다. 그리고 먼저 사업을 촉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바로 중동국가 국부펀드가 집중하고 있는 조선사업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관련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제가 4차 산업 관련 종목과 4차 산업하고 이제 조선 산업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뭐 조선 관련해 가지고 사업 진출해 있는 이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 기업 중에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업종은 무엇이 있고 어떤 기업이 진출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현대중공업과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추가적인 종목들 4차 산업 관련해서 중동 국가와 뭔가 이제 커넥션이 있을 만한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어떤 종목은 단기적인 측면 어떤 종목은 중장기적 측면으로 가야 하는지 이 종목을 어디서 들어가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좀 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충분히 좀 더 양질의 살을 붙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나에게 수익을 줄 만한 종목 내년까지도 책임을 져줄 만한 우량주 나에게 적금보다도 든든한 그런 종목과 업종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정말 오늘 여러 업종들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T주는 1년 내내 항상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라고 하시면서 참고해야 할 여러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BH까지 보여주셨고요. 또 현재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유화학 업종인 에너지 관련 종목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러시아, 브라질 시장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 그리고 또 사우디와 합작해서 조선소를 건립하는 현대중공업까지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 그리지 못한 청사진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마무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주실 건지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못 다 그려드렸습니다. 청사진을. 제가 이게 1시간 만에 어떻게 좀 빠르게 좀 해가지고 청사진을 다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1시간 만에 다 청사진을 그려드리기가 좀 힘들었고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자세하게 공략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종들 내년까지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측면으로 볼만한 업종들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나를 책임져 줄 만한 업종과 종목들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많은 내용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이 전문가들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의 얼굴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실적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내일장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내일은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뭐 내일장을 어떻게 이제 대응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웬만하면은 지금 장세에서는 빠르게 대응하고 한 발 먼저 움직여라 이렇게 제가 이제 멘트를 준비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 안에 청사진을 다 그리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 가실 거면 이번 주까지는 뭐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청사진 그리시고 한 발 먼저 내년까지 내다보시는 청사진 그리신 이후에 연말을 든든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투자 매매를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차트 영웅 김동환 전문가님의 강의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이 시간 더욱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